그 실기 시험을 보게 되면 소리가 조금 좀 큰가? 조금만 좀 낮출게요. 하나 둘 그 실기 시험을 보게 되면 마음 자세가 필기 시험 볼 때와 또 달라집니다. 필기 시험은 실기를 보는 장소에 가면은 그건 굉장히 쉬웠다, 진짜 어려운 거는 실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요. 필기 볼 때는 필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되는데 실기에 들어가면은 실기가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면허 시험을 여러 번 옛날에 봤고, 처음에는 원동기, 그 다음에 2종 보통, 그 다음에 1종 보통, 그 다음에 대형 면허 시험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운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새로 지금 내는 판인데, 그래서 이 실기에 들어가면은 진짜 시험 같은 시험을 치르게 돼요. 필기는 그냥 뭐 요즘은 컴퓨터로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마음 편하게 하지만, 실기는 시험관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학원은 물론 학원에서 또 시험도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학원에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봐봤어요. 항상 그 옛날에는 이제 그 한남동 남산 앞에 거기 있었거든요. 면허 시험장이. 거기다가 그게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 이제 2종 보통만 거기 떨어져 남아 있고, 1종은 이제 잠실로 갔어요. 잠실 다리 밑에. 그러다가 잠실 다리 밑에 하니까 뭐 비 오면 또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2종은 계속 한남동 있었었는데, 나중에 다 2종도 한남동으로 가더라고요. 한남동이 아니라 잠실로 가더라고요. 잠실 지금도 가봐야 잠실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실기만 2종 그 코스만 한남동에 있고, 실기만 한남동에 있고, 실기 1종 이상은 다 잠실 갔었는데, 그 와중에도 잠실 가서 1종 보통 대형 뭐 특수 이런 거 다 거기서 실기를 보는데, 그 와중에도 필기는 계속 한남동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필기하고 2종도 다 몽땅 이제 잠실로 갔죠. 그래서 필기를 나는 잠실에서는 한 번도 안 봐봤어요. 그건 그렇고, 이 시험이라는 게 하나의 소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필기는 뭐 자기 멀어간 사람 없어서 마음 편하게 잘하는데, 실기는 시험관이 옆에 앉아 있게 돼 있거든요. 물론 학원도 뭐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이 옆에서 시험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중요한 소수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뭐 경찰 모자 딱 쓰고 뭐 가슴에다 뭐 칠곡칠곡 하는 거 막 그런 거 개갑장 같은 거 달고 뭐 그렇게 해서 꽤 무서웠어요. 그 무섭지 않아도,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무섭지 않아도 이 시험이라는 게 항상 치면은 긴장이 되고 떨려요. 아무 그 위협이 없는 시험도 떨립니다. 그래서 그 떨리는 거를 면회 방지하려면은 약방에 가면 신경 안정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뭐 잠 오지 않느냐 그랬는데, 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신경 안정제예요. 그걸
그 시험 치러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먹고 들어가면 하나도 안 떨려요. 일단 거기서 굉장히 떨리는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하고 하나도 안 떨리는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우리 사장 딸이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 저 또래에도 가장 잘 친다고 소문이 나 있는 딸인데 그 회사 사장이 이제 상당히 온순한 성격이거든요. 그 딸도 이제 저 아버지 많이 닮았어. 온순하니까 이제 마음이 약하고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 바로 저도 이제 그런 성격인데 그런 사람이 저 또래에서 지가 가장 실력이 좋다고 평가가 나 있는데 똑같이 서너 명이 연대고대 갇히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뭐 더 못한 사람들은 다 붙어오는데 자기만 떨어져 온대.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내가 저 딸이 또 우리 사장 닮았구나 싶어. 그거는 내가 이 신경안정제라는 거 약을 먹으면은 떨려서 그랬는데 괜찮다 해서 그래 그걸 먹으라 했더니만 그래? 그럼 가서 먹고는 바로 그냥 붙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경안정제를 먹고 가는 소스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벌써 한 50점 이상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시험은 뭐니 해도 그래도 소리가 약간 시험은 뭐니 해도 그 학원에서 배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공식이 다 없어지지만 그래도 가끔 학원에서 배운 그런 공식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래서 공식을 꼭 따라야 된다. 저는 이제 옛날에 뭐 GM이라 그래가지고 기아가 앞에 그 본네트 앞에 이렇게 있던 기아가 있었어요. 옛날. 지금은 그런 차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은 다 기아가 바닥에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앞에 이렇게 위에 두 줄 T자 되고 이렇게 있었어요. 참 그때만 해도 옛날이죠. 근데 지금은 또 바닥에 있는 데다가 우리 시험 볼 때는 다 이제 기아 변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오토잖아요. 그럼 뭐 오토는 그 내용만 알면은 상당히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나 안 쳐봤어요. 그래서 오토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어저께 우리 회사 다니던 사장한테 가가지고 오토차를 내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4단계로 되어 있더라고. 뒤에는 D가 되어 있어가지고 드라이브 그거 하나로 이제 바른 거고 그 다음에 뭐 N이 되어 있고 R은 이제 대락다 후진 빠꾸잖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이제 정지 주차 뭐 이렇게 N이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식대로 꼭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시하는 공식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종 보통 기능 시험 1인칭 공략 영상 이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식을 꼭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상세 설명이 포함된 100점 공략 영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 시험 치듯 앉아서 배우세요 라고 이렇게 이런 문구가 이제 나오고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좌석에 앉아서 무릎과 핸들 아랫부분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가도록 좌석을 배치를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좌석을 조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기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장례 기능 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합격이므로 나오는데, 이게 대략 이제 옛날에는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는 코스가 있고 주행이 있고 두 가지라는 거죠. 옛날에는 코스 치는 날 따로 주행 치는 날 따로 등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이번에 필기 그 합격되고 그 밑에 이제 시험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코스 보는 날 코스 보고 합격되면 바로 실기를 주행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급하게 치러 가지 않고 한 번 칠 때마다 2만원 들어가니까, 뭐 학원에서는 5만원씩 들어간다 그래요. 한 번 칠 때마다. 그래서 돈도 아깝고 그냥 충분히 여기 유튜브에서 이것을 그 연습을 해 가지고, 영상을 보고 연습을 해 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코스 주행을 다 끝내려고 그래요. 합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공식이 머리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지금 계속 이 영상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관이 매기는 점수가 80점이면 점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100점에 가까워요. 이런 점수를 받으려면은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처음 내는 사람들은 학원에 가서 뭐 80만원 이상 돈을 내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인치비만 떨어질 때마다 2만원씩 내고 하는 그걸 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충분한 그 마음의 연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5만원씩 2만원씩 계속 내는 그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분히 제가 이 영상을 또 귀가 딸도록 듣고 그렇게 머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연습할 겁니다. 여기 보면 20점 이하로 감점을 받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감점이, 일반 시험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는 100점을 기준해 놓고 감점을 해서 점수를 깎아 내려가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을 하면 20점씩 감점, 그래가지고 80점이 이제 돼버리는 거,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중 보통 기능 시험은 가장 어려운 직각 주차 코스를 잘 통과하면 다른 부분은 실수는 안 하면 됩니다 라고 이분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가 됐는지 하고 이제 이 창문 옆에서 저쪽에서 이제 자동 장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으면은 손을 왼손을 이 창문인대로 들어 가지고 시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손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왼손을 들어서 창밖에서 왼손이 보이게 손을 들어서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상전멸등을 누를 필요가 없으며 그대로 대기하면 안내가 됩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내가 나오기를 안전벨트를 메고 침착하게 시험을 대비하라고 지금 안내가 나왔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까지 모든 동작은 안내 멘트를 정확히 듣고 행동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 성급하게 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의하시고
그렇게 여기서 안내 멘트대로 침착하게 서서히 행동을 하라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내에 보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시동을 걸라고 하는 안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자동차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 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하고, 기어가 제일 앞에가 파킹이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데 거기에 기어를 놓지 않으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 미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동작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지시를 하게 될 텐데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되겠죠. 기아 변속을 하라 한다든가, 전조등을 켜라 한다든가, 상향등을 켜라고 한다든가, 방향 지시등을 켜라고 한다든가, 와이프 동작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여기서 지시하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시험 칠 때마다 다른데 지시하는 것을 잘 따라줘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에게는 이제 방향 지시등 과제가 내려왔어요. 안내를. 그래서 방향 지시등은 이 좌측에 운전석 있는 좌측의 네발을 내리면 좌측,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을 좌측으로 내렸다가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하면은 한 단계 올려가지고 중간, 방향 지시등을 우측으로 하세요 하면은 또 한 단계 올려가지고 행동을 해주면 우측 방향 지시등이 켜지고, 방향 지시등도 켜라고 할 때 켜고 끄라고 할 때 꺼야 되니까 중간 지점은 끄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은 좌측이고, 중간 지점을 끄라고 하면 다시 중간 지점에 놓고, 또 이 중간 지점에서 우측으로 하시오 하면 우측으로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끄지 말고 방향 지시등을 끄시오 할 때 이제 내리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내리세요, 끄세요, 우측으로 할 때는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세요, 끄세요, 이제 금방 다 안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와이프 동작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와이프 동작은 우측 레버를 2번 내려야 와이프 동작이 된다고 되어 있죠. 요 오른손 있는 여기 밑에 보면은 좌측에 있던 깜빡이 레버와 같은 레버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옛날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차도. 그래서 한 단계 내리면은 와이프가 늦게 천천히 작동하고, 두 단계 내리면 와이프가 빨리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지시가 안내가 나와요. 지금 들어보니까 방향 지시등을 내리세요. 그러면 한 단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세게 내리세요. 그럼 두 단계 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방향 지시등을 와이프를 끄세요 하면은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던 것을 한 단계 올리고 두 단계 올리면은 지금 여기 보면 보이잖아요. 이 자리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행동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1단, 2단에 대한 거를 동시에 하네요. 그래서 내리세요 그러면 따닥따닥 두 번 하면 두 단계 내려가고, 와이프를 끄세요 하면 딱딱 올리면은 두 단계 올라가면 이제 꺼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요즘 운전 방법이 좀 이상한데, 출발하시오 하고 안내가 나오면 기아는 드라이브 이제 제일 뒤에 있는 D에 놓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항상 서실 때는 당겨 놔야 되니까 그걸 내리고, 출발할 때 항상 여기 지금 구조가 여기 보면 길이 올라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좌회전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좌회전 할 때는 사각형 있는 요 운전석에서 지금 보여지는 대로
보일 때 이때부터 좌회전 신호는 전문에 그 실기에서 배울 때 30m 전망부터 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좌회전을 하는 코스가 3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예고표 유도선 요것이 보이기 전부터 좌회전을 켜야 하니까, 이 차는 출발하자마자 좌회전을 신호를 켜야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출발하시오 하면 바로 좌회전 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는 좌회전을 내리는 거죠. 켜고 기아는 드라이브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지금 서실 때는 드라이브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먼저 내리고 손으로 눌려서 내리면 되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방향 지시등 이제 켜고 기아를 뒤로 놓고 이제 서서히 출발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운전 시험 전에 또 제가 보러 가보면 항상 이 급 출발하는 걸 이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래요. 무조건 그냥 불합격시켜 버려요. 이렇게 항상 서서히 출발하고, 속도도 여기서 20km 미만, 20km 이상 지시가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20km 미만만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 가면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속도를 20km 이상 올리시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 모든 속도는 항상 서행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좀 미비하게 설명했는데, 지금 출발하시오 하고 했을 때 사이드를 풀고 하는 게 아니고 좌측 방향 지시등만 켠 상태를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라고 하면은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그런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 우측에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기아를 드라이브 놓고 브레이크 좌측에 있는 브레이크 밟은 것에서 발을 떼고 악셀레터를 조금씩 서서히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진행이 됐죠. 이럴 때 삑삑삑 하고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소리가 날 때 좌측 방향 지시등을 끄고 이제 서서히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삐 소리가 나면은 경사로 코스로 진입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이 조금 경사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상태는 보면 이제 이 차가 아까 좌회전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언덕 출발 거기서 이제 교관들이 다 떨어뜨려, 지금은 이제 자기가 교관이 안 타고 그냥 본인 혼자 타고 가잖아요. 옛날엔 교관이 옆에 다 탔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언덕 출발을 가지고 좀 높잖아. 이렇게 언덕 출발 할 때 이때에 주로 많이 떨어져요. 또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런데 여기 보면은 이종 보통 경사로 코스의 경우 경사로 구간 내에 경사로 코스의 언덕 출발은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네요.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경사로 코스를 그 코스가 여기 선이 다 있잖아. 여기 서라는 여기에 갔다가 3초를 정지한 후에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이럴 때 물론 이제 여러분은 뭐 연습을 많이 하고 오면 되지만은 이거는 옛날부터 어려웠던 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섰다가 출발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안 됩니다. 먼저 악셀레다를 옛날에 막 왕 하고 밟았는데 지금은 경사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렇게 밟을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그 오토기 때문에, 오토는 옛날엔 크라치를 작동을 했거든요. 지금은 오토는 크라치라는 게 없잖아요. 이 오토와 크라치 이치는, 오토는 이제 그 크라치 역할을 하는 그 체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셀레터를 많이 밟으면 그 속도에 의해 원심력에 의해서 체인이 기아가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가 작동하고
원동기 그 회전이 느리면은 그 체형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고 지금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악셀레다를 먼저 살짝 밟아 가지고 차가 체형이 변속기가 들어붙도록 살짝 밟아주면 차가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그때 브레이크를 놔야 돼요. 요거는 아마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언덕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덕 출발은 차가 못 올라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악셀레터를 왕 이렇게 밟는 방법이 옛날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차들이 다 오토가 되면서 그 뒤로 밀리는 장치가 밀리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빨리 올라갔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상마루 있잖아요. 정상마루 이런 것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상마루에 올라가서 그 바로 가지 말고 잠시 일시정지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가서 정지를 할 때에 우측 모니터, 우측 모니터를 보면서 3초 카운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초간 섰다가 가속 페달을 이제 밟으면은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방향 지시등을 이 모니터가 지금은 백미러보다 더 잘 보이잖아요. 뒷면 앞면 이 모니터를 보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간 뒤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언덕을 넘으면 이제 내리막이니까 이때 그냥 차 생긴 대로 그냥 내려가게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약간 밟아 가지고 속도를 줄여서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대로 꼭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갈 때 차 무게에 의해서 확 내려가지 못하게 약간 살짝 브레이크를 악셀레터는 밟지 말아야 되고 살짝 밟아줘 가면서 내려가는 것이 여기서 얘기해주는 안내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이 돌발 사태라는 게 나왔어요. 돌발 신호가 나오면 빽빽빽빽 하고 이제 소리가 차에서 나네요. 그렇게 나오면서 할 때에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돌발 신호가 이제 나온 빽빽빽 소리 조금 들어봤죠. 나오면서 이럴 때에 임시 일시 정지를 했다가 돌발 정지 신호가 끝나면은 다시 그 출발을 할 때도 역시 천천히 하고 돌발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제 비상 전명등을 켜라고 돼 있어요. 돌발 신호는 옛날에도 비상 전멸등을 켜라고 그랬거든요. 비상 전멸등은 항상 운전석 밑에 보면은 톡딱 단추식으로 톡 켜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누르면 깜빡깜빡 양쪽 깜빡이가 다 켜지는 게 비상 전멸등이거든요. 그거를 켜고 돌발 사태에서는 그런 공식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가 상당히 복잡하게 넘어가는 건데 돌발 사항 그 신호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다음에 이제 교차로 앞에 교차로가 이제 보이잖아요. 교차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완전 교차로가 나왔잖아요. 횡단보도 저쪽 횡단보도 있고 이제 이런 교차로에 대한 것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고가 다 90% 이상의 교차로에서 나기 때문에 교차로에 대한 것은 아주 엄숙히 여기서도 지시할 것입니다. 여기 안내에 보면 교차로에서는 초록불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초록불이더라도 반드시 이 앞에 세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래 정지해서 해야 된다는 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교차로에서는 지금 그 우회전을 해야 될 입장으로 여기서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학원마다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우회전 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측에 사람이 다니나 보고 그 다음에 그 신호에 주의하는데, 우측에 도는 거는 전번에 필기 볼 때 안내가 나왔었죠. 빨간불이라도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전번에 필기에서 본 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차로에 대한 것은, 옛날에는 교차로에 대한 시험이 절반 이상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사고가 다 거의 다 교차로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칙을 꼭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차는 지금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공식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보이잖아요. 건너편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요 앞에도 횡단보도가 이렇게 차에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좌회전을 시도할 때 여기서 설명하기를, 내 앞에 있는 좌회전 저 횡단보도 끝이 차 요 앞유리 있는데 끝이 안 보일 시점에 좌회전 핸들을 돌리기 시작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좌회전을 핸들을 돌릴 때 막 급하게 돌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좌회전 신호가 왔을 때 서행으로 안전하게 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할 때에 이 선 중앙에 이제 그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맹중앙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 이 공식대로 안 하면은 뒷바퀴가 이 선에 걸려요. 그건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데, 뒷바퀴가 이 선에 걸리면은 중앙선이라는 거는 사형선이잖아요. 자기가 죽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차는 이 중앙선을 바짝부터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선이 이 백미러로 봤을 때 그 이쪽에 돌기 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실색 선이 뒷다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뭐냐면은, 이쪽 방향에 이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넓으면 또 다르죠. 여기 코스 같은 경우는 대략 이런 식으로 왕복 2차선으로 돼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에 이럴 때는 여기 저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하고 앞유리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차라는 게 막상 운전을 해보면 의자가 푹 빠져 있어 가지고 앞에 사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이 뒷타이어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내 차 뒷타이어가 이 경계석이라든지 이 실선에 걸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걸치면 이제 불합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공식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핸들을 한 바퀴 반을 우측으로 틀 때, 지금 우회전 한 상태잖아요. 한 바퀴 반을 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한 바퀴 반을 틀고 우회전 했으면, 우회전이 다 되면 또 한 바퀴 반을 돌리면 제자리에 놓이겠지. 항상 제자리에 놓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동을 할 때 사람 이마가 핸들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가까이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또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고개를, 여기 문이 열려 있거든요. 고개를 꺼내 가지고 차량과 황색선과의 거리가 일직선 되도록 고개를 꺼내 보면은 이 차량하고 이 황색선이 이렇게 맞닿는다 싶은데, 이런 코스 그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서 고개를 꺼내서 봤을 때 내 차가 황색선에 닿는다 하는 그런 감이 오면은 이제 좌회전을 타면 되는데, 이것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것도 항상 뒷타야가 이쪽에 좌측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공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 봤을 때 황색선이 눈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 차가 황색선에 앞타야가 가서 걸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차는 황색선까지 닿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황색선에 닿아도, 이럴 때가 이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는 시기다 하라고 여기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옛날에 많이 쳤던 T자 코스인데, T자는 차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더 갔던 길로 도로 나오게 돌려서 나오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속에 차 뒤가 들어갈 T자가 있고, 이 앞으로 차가 나갔다가 뒤로 이래 들어갔다가 이렇게 도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거는 우리 옛날에도 이제 많이 해본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T자 코스가 나왔으면은 앞타야가 이 황색선에 상당히 근접하게 한 20cm 정도 되게 이렇게 붙여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면, 차를 이렇게 붙여야 나중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뒷타야가 이 황색선에 가까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타야가 황색선에 가장 가까이 붙어야 이 차가 뒤로 백을 했을 때 무난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현재는 그냥 우리가 한 뼘 정도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조금 이 차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 차가 좌측으로 최대한 붙게 됩니다. 조금 이거는 가정을 점점점 붙잖아요, 차가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황색선에 거의 가까이 붙어 버리잖아요. 자, 이제 차가 좌측으로 황색선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별도로 이제 이 사람들께 보여주잖아요. 요 레버하고 지금 뒤에 들어갈 그 T자 코스 여기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레버하고 선하고 여기 있는 경계석하고 이렇게 맞춰주면은 차가 뒤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이나 어디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입니다. 차가 뒤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가 좌측으로 황색선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앞으로 들어갔다가 얼마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뒤로 들어갈 코스의 경계석 그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빨간 선이 보이잖아요. 이 손 레버하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갔으면 이 차는 뒤로 백을 했을 때 여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요 레버하고 지금 차가 앞으로 최대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이렇게 도로가 꺾여 있는데 코너하고 요 레버하고 맞춰준 상태에서 차가 정지를 하면 된다. 이때부터 차가 이제 뒤로 가야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빨간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맞춘 다음에는 이제 차가 뒤로 백을 해야 되니까 그 후진 기아를 넣어주고 차를 그 핸들을 좌측으로 핸들 생긴 데까지 이빠이는 말하면 안 되나? 좌측으로 돌려주고 후진을 시도를 해야만 됩니다. 좌측으로 틀다 보면 더 이상 안 돌아간 데까지 다 틀고 후진을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식대로 하면은 이 차가 이렇게 후진해서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런 공식에 의해서 차가 앞으로 나갔다 뒤로 백할 때 뒤에 있던 그런 T자 코스에 차가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이제 T자 코스, 아까 차가 여기 있었잖아요. T자 코스에 다 뒤로 백을 해서 들어올까지 다 들어왔어요. 들어온 상태는 지금 이 사람 그 손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내다 봤을 때에 이게 차 앞에 백미러 끝하고 요지경 이런 상태, 이런 상태 되었을 때
이제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를 이제 후진기아를 빼가지고 드라이브에다 뒤로 놓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때 이 차가 항상 좌측에 최대한 붙어 있어야 우측으로 나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좌측으로 뒷타이어가 이 향색선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후진을 해야만이 이런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차를 핸들을 한 바퀴 반을 풀어 가지고 푸른 게 아니라 똑바로 놓인 상태에서 한 바퀴 반을 돌려 가지고 우측으로 나가는 것을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차가 이제 조금 내가 아까 진행을 빠르게 설명했는데 지금도 뒤로 들어오는 상태인데 들어왔을 때는 차 뒷타이어가 뒤에 이제 그 하다마 보면 그 바퀴에 닿으면은 이제 쿵덕하고 이제 감각이 오거든요. 이때 T자 코스에서 반드시 여기서 정지했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해야 되니까 정지를 할 때는 뒤에 다 돌았다, 뒤에 타이어가 닿았다 하는 감각이 오면은 그 하다마, 그게 뭐라 그러지? 바퀴에 닿는 거 있잖아요. 거기 했을 때 그 차를 중립에 놓고 N에다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가지고 정지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출발할 때 정지를 그 사이드를 풀고 이제 기아를 뒤에다 놔야 되겠죠. 자, 이때에 정지했다가 삑 하고 이제 그 신호가 나오면은 출발하라는 얘기니까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사이드를 풀고 이제 출발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지금 차가 나가는 중인데 이 손잡이가 좌측에 내 차가 들어갔다 나왔던 그 좌측 차선 경계석 여기에 이렇게 맞춰졌을 때 우회전하면은 된다라고 이 하나의 공식이죠. 이러면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이런 걸 여러 번 많이 배우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갈 필요 없이 이 공식대로 면허 시험장 가서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걸 제가 좀 설명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손 레버하고 항상 이 경계석하고 이렇게 마주쳤을 때 우회전을 시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게 빠져나올 때는 아까 그 공식이 실행됐으면은 핸들을 한 바퀴 반을 돌려서 우측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공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식대로 잘 하면은 전체를 진행을 하게 되면 무감점이거나 혹은 10점 감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9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감점 맞으면 이제 100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다음 코스로 들어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네요. 이럴 때 항상 이 차는 좌회전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선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길 건너도 있고 길 내 앞에도 있고 한데, 여기서 운전석에서 보는 장면이거든요. 이 선이 횡단보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걸치거나 요까지 맞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차가 다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좌회전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차가 항상 핸들을 빨리 돌리지 말라. 그리고 서서히 크게 원을 걷는 그런 그림을 머리에 그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 좌회전을 하고 이제 다음 코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즉각 주차 코스라는 공식을 지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회전 좌회전의 연습을 충분히 하라. 즉각 주차 코스, 그 주차에 대한 것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지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즉각 주차 코스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이 좌회전을 하게 되면
가속 코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다 20km 미만이어야 하고, 이 가속 코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20km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40km, 50km 막 이렇게 나와서는 자기도 불안하고 안 되잖아요. 20km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뭐 25km 해도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속 코스에서는 속도가 20km로 가서는 안 된다. 20km 이상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속 코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 가속 코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는 최저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 속도가 이제 그 길마다 다 다르게 정해져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최저 속도가 20km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km 이하는 안 된다는 거죠. 20km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 가속 코스에서만 적용이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속 코스에서만 20km 이상을 갔다가 가속 코스가 지나면 속도를 다시 20km 미만으로 줄여주라는 그런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코스가 다 이제 끝났는데, 코스 끝나고도 또 공식이 다 있으니까, 끝나고 차가 일단 브레이크 밟아 섰으면 제일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풀고, 그리고 시동을 끄고, 이런 절차가도 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완전히 코스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 시간 설명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서 제가 설명한 거를 머리에 잘 기억해 두었다가 충분히 집에서 뭐 학원 가서 몇십만원 그거 안 내고도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시험을 보면은 그 여러분도 돈 안 들이고 실기 필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2만원 달아난다는 거 하고, 학원에서 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되죠. 학원에서는 뭐 80만원 들어간 데다가 떨어질 때마다 5만원 나가고, 뭐 그 100만원 이상이 휘뜩휘뜩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가 따라온 길을 필기 저도 2번 떨어져가지고 2만원 날렸거든요. 그거 돈 아까워요. 그래서 필기는 만원 쓰기고, 그 다음에 코스와 주행은 한번 떨어질 때마다 2만원 써. 그렇게 넉넉 잡아 그냥 한 돈 10만원 잡고 시험 면허 운전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그 딴 사람 1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진땀 뺄 때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10만원 미만으로 운전면허 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코스는 여기로 끝나고 다음번에는 주행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